지금까지 이런 채널은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 안녕하세요. 노무 스토리텔러 처제입니다. 오늘도 노무 이슈 따끈따끈한 노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레오 전장 시스템. 발레오 전장 시스템 하면 예전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전문 노조 파괴꾼인 신모 씨가 손을 뻗친 사업장으로 2019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 노무사 아시죠? 예, 경기 방송에서 1년 이상 나오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방송입니다. TV 아닙니다. 스타 노무사, 스타를 꿈꾸는 노무사 정정합니다. 이경석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만하세요. 스타 노무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타를 꿈꾸기 위해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갈고 닦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간 스타가 되실 거라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발레오 전장 시스템 대법원 판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25일이죠. 그 발레오 전장 시스템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강기봉 씨인데 예. 이분이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이라는 이제 확정 판결을 받고 예.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실형이네요, 실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느냐?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기 부당 때문입니다. 노동행위. 네. 예. 부당 노동 행위가 그럼 뭐지? 그쵸.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단어만 들어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행위다 정도일 텐데 네. 우리가 노동법적으로 봤을 때 부당 노동 행위가 정확하게 뭔지 네.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자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인 단결권,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네. 그리고 교섭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뭉쳐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실력 행사,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동 3권이 헌법에만 보장되어 있고 이 노동 3권의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구호로만 외치는 권리로 될 수 있지 그러면 안 않습니까? 되죠.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그게 노조법이죠.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예, 이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정의하고 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라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발레오 전장 시스템 코리아 대표이사가 하였기 때문에 징역 8월이라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부당 노동 행위로 지금 징역 8월이라고 하셨는데 네. 실형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형사 공판 1심 사건을 좀 조사를 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년 동안 보니까 이 부당노동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는 0.34%. 네,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결국에 1심이니까 2심, 3심 가면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리고- 100명이 네.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한 명도 안 되는 사람만 이제 말하자면 형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말하자면 감방에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감옥에 안 가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징역이 나왔다라는 것이 좀 큰 이슈인 거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렇게 징역형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부당 노동 행위가 말하자면 심했다. 네, 극심했다라는 건데요. 어떤 부당 노동 행위를 했습니까? 네, 우선은 좀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이제 2월경에 그 발레오 전장 이 회사가 이 경비 업무를 외주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업무 외주화는 단체 협약에 위배된다. 예. 그래서 우리들과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2010년 2월 5일에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찬반 투표를 거쳐서 92%의 찬성률로 우선은 아예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연장 및 야간 근로를 안 하겠다.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만 하겠다라는 태업 투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신모 씨가 개입을 하게 되죠. 예. 신모 씨가 거기서 이제 노조 파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월 16일 날 공격적인 직장 폐쇄를 하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공격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을 안 함으로써 실력 행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업주가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걸 하기 전에 다 내보내는 겁니다. 일을 못하게. 일 안 받아. 예. 네,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적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직장 폐쇄를 한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개개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하나 둘씩 회유하고 빼오죠. 그래서 이제 2월 5일에 이제 찬반 투표해서 이제 태업 투쟁을 했는데 4월까지 2달 만에 400여 명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귀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바로 알기와 같은 이제 강의를 해서 그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퇴한 사람들을 빼내고 그리고 안에 조합원들을 또 이제 회유를 해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라는 어용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뒤에서 모르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6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을 그 노조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원래는 이제 금속노조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기업에 있는 거는 일종의 지부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부 분해가 조합을 탈퇴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바꾼다. 라는 거는 원래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되게 특이하게 갑자기 여태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거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역시 계속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법농단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네, 점점 커집니다. 네, 점점 커지죠. 네. 차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노조를 이제 탈퇴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합원이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빨리 회유시켜서 탈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제 망설인 사람들을 데리고 화랑대 교육, 지피지기 TF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의 삼천교육대식으로 막 운영을 합니다.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풀 뽑기 시키고 허드렛 일 시키는 거죠. 인간적인 행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금속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금속노조와 친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직장 폐쇄 이전까지는 전체 직원 800명 중에 621명이 원래 조합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 수가 3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00명이 36명이 된 겁니까? 네. 와, 거의 뭐 노조가 거의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36명도 기구한 게 그 중에 29명이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직을 당했고 그것을 이제 불복하는 절차에서 회사 끝까지 버텨서 다 대법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명이 긴 소송 기간 동안에 정년이 지나서 복직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토리가 쭉 있었고 그게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집어넣었던 건데요. 사실 보면 이 검찰에 들어가서도 참 황당한 내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노동조합이 초반에 2012년경에 이제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이제 대구지검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무혐의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안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법원에서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가 일부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걸 처벌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2010년에 시작된 사건이 결국에는 2019년 7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네. 어렵게 와서 결국에는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되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강기봉 대표이사는 심지어는 이제 구속 상태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이제 해서 이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 해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노조 파괴 행위들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일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이런 행위 또는 이거와 비슷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당노동 행위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주들이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대놓고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네. 요즘에는 점점 이제 도움을 받는 노무사나 변호사나 자문을 받아서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교묘하고 네, 알 수 없게끔 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신고하는 노동자들은 이게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사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죠. 네,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행위들을 한 사용자의 그런 이제 내심의 의사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려고 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하면 그게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증거를 모아야 스마트폰 요즘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녹음도 하고 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러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나중에 이제 부당노동 행위다.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때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제 증거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 두 번의 행위를 가지고 이게 너무 대놓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당노동 행위니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체증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보면 약간 노동조합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이제 사장님들은 노동조합을 생각을 그렇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네, 거부감을 있으시죠? 네,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북유럽을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70%, 80%가 70%. 되거든요. 이제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이 하는 거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계속적으로 조직해 나갈 거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을 보더라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 실제적으로 들어 더 많이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조합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그 노동 3권을 이제 본인들이 실현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과 함께 상생을 하는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제 사업주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의 대가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토론하고 이제 이야기가 될 때 오히려 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걸 짓밟아야 돼, 탄압해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법률적 분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법률적 비용이 소모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노력이 투하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따끈따끈한 시사 예, 노무 이슈 가져오신 이경석 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스타가 되고 싶은 노무사 이경석이었습니다. 네. 제발. 예, 알겠습니다. 찾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따끈따끈한 노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스토리텔러 차재였습니다. 안녕.